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주입니다. 월주가 간여지동이어서 비겁의 에너지가 매우 강한 편이지만 잘 보시면 일지와 충돌을 하고 있고 양 끝에 관성이 역시나 간여지동으로 두 군데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신약한 사주이며 화기운이 오면 재생살이 되고 토기운이 오면 관성이 불안정하게 극대화되어 본인을 견제하는 사주입니다. 대운을 보시면 현재 기사대운의 마지막 해였는데 이렇게 대운이 넘어가는 시기에 보통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기운과 토기운이 아버지에겐 큰 고비인데 현재 대운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화가 토를 생하며 토기운을 더 키워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기사대운 갑진년의 무술월 갑술시였습니다. 토기운이 여기저기서 판을 치는 날이라서 매우 세력이 커지고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어 안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부터 심혈관과 심장에 지병이 있으셨고 오랫동안 심근경색과 부정맥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이미 임상 환자로 등록돼 있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무의식 상태에서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1시간 정도 걸렸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때 제가 좀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천을기인이었는데 사주에서 최고의 기운으로 꼽히며 구원자, 수호자, 가디언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는 개수일간이셔서 사화와 묘목이 아버지에게는 천을귀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동생이 떠올랐고 3월생의 묘목을 상관으로 강하게 쓰는 녀석이라서 아버지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기운을 즉 관성을 깨줄 사람이 동생이라고 확신했어요. 마침 동생이 택시로 15분 거리 이내에 있었고 상황 설명을 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침착하게 전달을 하고 삼성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했었죠. 여보세요? 어, 너 응. 지금 뭔 일 없지? 왜? 그 아빠가 응. 의식이 없대. 어. 여보세요? 어. 아빠가 의식이 없대. 어. 내가 가는 것보다 너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알겠어. 그 내가 전화를 나한테 주기로 했거든 계속. 근데 어. 삼성병원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 어. 구급차 타고 가고 있대. 알겠어. 거기 가서 딸이라고 하고 어. 모르겠으면은 그냥 내 이름을 대고 침착하게 그냥 대응만 해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알겠어. 알았어. 전화 계속 하자. 어. 그런데 하필 요즘에는 의료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지가 걱정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문의가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를 케어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을런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걱정이 됐는데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점괘를 한번 봤었어요. 신미, 갑술, 기유라는 점괘가 나왔고 점괘 내용이 병원에 있는 과정 동안에는 약간의 애를 먹고 수술에 들어가겠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 섞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점괘를 다 보고 나서 병원으로 바로 출발을 했죠. 응급실에서 들은 얘기는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들었고 좌뇌 쪽으로 부종이 많이 생겨서 뇌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위중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의사분들이 모두 퇴근을 하는 시간이어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고 동생이랑 저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왠지 이게 장기전으로 돌입이 될 것 같아서 동생을 병원에다 남겨두고 저는 옷가지랑 짐을 좀 챙기러 가기 위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있잖아. 신경외과 교수님이 나왔나봐. 연락이 됐나봐. 그래가지고 오셨어. 근데 아빠를 잘 아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쪽이 연락이 됐다고 새벽에라도 수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다고 했거든. 진짜 다행이다. 아무튼 하고 오면 될 것 같아. 알았어.
천천히 하고 와.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았어. 어차피 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알았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담당하셨던 신경과 교수님, 그리고 뇌 쪽 수술을 담당하실 신경외과 교수님도 모두 연락을 그 새벽에 받으셔가지고 병원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일이 점점 술술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회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가진 저보다는 천을기인인 동생이 혼자 있을 때 일이 좀 술술 막 풀리는 것 같아서 이번 일은 전적으로 동생의 의견에 따르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술 전의 면회 그리고 수술 후의 첫 면회까지는 동생이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에 대기하고 있었고 동생과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의료진의 의견에 최대한 따르기로 합의를 했고 다행히 다음날 오후 7시 40분에 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기운이 매우 안 좋았던 아버지가 수술에 들어간 시점이 이 만세력을 보시면 갑진년, 무진월, 경술일, 병술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진술충의 중첩이 극대화되는 매우 불안정하고 토기운이 매우 강한 시간이었고, 이 정도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가장 한계치에, 그러니까 부종이 꽉 차서 뇌압이 가장 한계점에 올랐을 때 두개골을 일부 제거해서 뇌압을 낮춰주는 수술을 받는 것이라서 오히려 이 시점에 수술을 받은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료진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점괘대로라면 수술에 들어갈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발 잘 끝나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예정대로 동생이 첫 면회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녀석인데 이번 일 때 참 많이도 울었고 저 대신 중요한 지점에서 여러 역할을 대신 담당해줘서 좀 많이 고마웠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귀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이 친구가 되게 어렸을 때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아버지가 한번 그때 쓰러졌었거든요. 그때 직접 119에 제 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려냈던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재밌는 게 아버지의 천을귀인이 동생이고 우리 어머니의 천을귀인이 바로 접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거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서로 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또 전담마카 하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생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고 인간은 그 위험에 있어 그저 대처할 뿐이죠. 저희 식구가 맞이했던 이번 위기에서는 동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유난히 동생이 홀로 있을 때 일을 처리할 때 이럴 때마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았고 이 시그널들을 모두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모든 일이 꽤나 순조롭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천을귀인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사주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주는 실생활 요소마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실생활에 쓸모가 없다면 그냥 잡지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도 아버지의 건강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주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들려? 아빠 사랑해. 미스터 포춘 채널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번번이 사업 실패와 과도한 욕심으로 인생 밑바닥 찍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지 어언 16년이 되어갑니다. 현재는 사주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이란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내 삶의 행운과 불운을 미리 파악한다면 이것들을 몰랐을 때보다 훨씬 여유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불과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조차도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절박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값비싼 공짜의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독자는 점점 많아지고 제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